반가워요, 우리 4학년 친구들. 잘 지냈나요? 즐거운 수학나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나눗셈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나눗셈에서도 특히 나누는 수가 두 자릿수일 때 그 몫을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도서관에 동화책이 180권이 있어요. 한 칸에 이 동화책을 30권씩 꽂으면 몇 칸이 될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 모형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동화책이 180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 모형 알죠? 수 모형으로 100모형 한 개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10모형 8개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이것을 30권씩 한 칸에 꽂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0권이라고 하는 건 10모형 3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모형을 그대로 두면 자, 30개씩 그러니까 10모형 3개씩 묶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00모형 한 개를 10모형 10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10모형이 모두 몇 개가 되나요? 맞아요. 10모형이 모두 18개가 되죠. 이제 그 10모형 18개를 3개씩 묶어주세요. 그러면 6묶음. 그러므로 동화책 180권을 30권씩 한 칸에 꽂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모두 6칸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180 나누기 30은 6과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몇백 몇십 나누기 몇십을 계산해 줄 때에는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서 0을 한 개씩 딱 지어보세요. 그러면 18하고 3이 남죠. 18을 3으로 나눈 것이 6이죠. 그래서 몇백 몇십 나누기 몇십의 몫을 구할 때는 0을 제외한 몇십 몇 나누기 몇을 계산하여 그 몫을 구하는 것과 같게 된답니다. 세로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나누기 기호를 쓰고 기호의 아래쪽에는 180을, 기호의 왼쪽에는 그렇죠, 30을, 그리고 기호의 위쪽에는 몫을 쓰는 거예요. 180 안에 30이 6번 들어가죠? 30에 6을 곱해보면 180이 되니까 남는 거 없이 다 나눠준 거잖아요. 따라서 그 몫은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이 맞았을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해보는 거예요. 30에다 6을 곱했더니 180이 되죠. 이렇게 나누는 수에 몫을 곱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면 이 계산은 맞았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몇십으로 나누는 것을 함께 배워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것도 살펴볼게요. 177을 20으로 나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앞에서 살펴본 거랑은 좀 다르죠. 180 나누기 30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끝에 0이 있었어요. 몇백 몇십 나누기 몇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177 나누기 20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77은 180에 가까우니까 180을 20으로 나눈 것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180 안에 20이 9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180을 20으로 나눈 것은 9예요. 그렇지만 177은 18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177을 20으로 나누면 177 안에 20은 8번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이 8번 들어가면 20에 8을 곱한 것은 160이죠. 177에서 160을 빼니까 17이 남네요. 그래서 우리는 177 나누기 20은 몫은 8이고 나머지가 17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눗셈에서 나머지는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하죠. 17은 20보다 작기 때문에 나머지로 알맞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177 나누기 20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20에 어떤 수를 곱하였을 때 그 값이 177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가깝게 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요,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에 8을 곱한 것은 160, 20에 9를 곱한 것은 180이니까 그렇죠. 바로 20에 8을 곱하여 160이 되는 것을 찾아야 해요. 이때 20 곱하기 8에서 바로 이 8이 177 나누기 20의 몫이 되는 거죠. 세로로 계산해 볼게요. 나누기 기호를 쓰고 기호의 아래쪽에 177, 왼쪽에는 20, 그리고 그 몫을 기호의 위쪽에 쓰는데요. 20에 8을 곱한 것이 160이잖아요. 그럼 몫에다가 8을 쓰고 177 밑에 바로 160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177에서 160을 뺐더니 17이 남더라. 8은 이때 몫이 되는 거고 17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계산한 결과가 맞았을까요? 이런 경우는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세요. 20에 8을 곱하니까 160이잖아요. 그리고 그 160에다가 나머지 17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77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네요. 그럼 이 계산은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그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럴 때 바로 곱셈이 활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을 만나볼게요. 도서관에 위인전이 60권이 있어요. 이 위인전을 한 칸에 12권씩 꽂으려고 해요. 몇 개 칸에 꽂을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은요. 그렇죠. 60을 12로 나누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칸의 수가 한 칸이라면 위인전은 몇 권을 꽂을 수 있을까요? 12 곱하기 1이니까 12권을 꽂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60에서 12를 빼보세요. 한 칸에 12권을 꽂는다 했으니까 48권이 남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12권씩 또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두 칸에 꽂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12 곱하기 2는 24니까 60에서 24를 빼면 36이 남고, 그럼 이것도 또 꽂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세 칸에 꽂는다 생각해 볼까요? 12권씩 세 칸이니까 12 곱하기 3은 36이네요. 60에서 36을 빼주니까 24가 남아요. 이번에는 네 칸에 꽂는다 생각해 볼게요. 12권씩 네 칸이니까 12 곱하기 4가 48이죠. 60에서 48을 빼면 12. 그러니까 12권. 그럼 이번엔 5칸에 꽂는다 생각해 봐요. 12권씩 5칸이니까 12에 5를 곱해 60이 되네요. 60에서 60을 빼니까 0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12권씩 꽂으려면 5칸에 꽂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60 나누기 12의 몫을 구할 때는 12에 어떤 수를 곱하여 나누어지는 수 60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군요. 12에 5를 곱해 60이 되기 때문에 60 나누기 12의 몫은 5와 같은 거예요. 계산이 맞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런 경우는 나누는 수 12에다가 5를 곱해주세요. 5는 몫이에요. 그럼 이걸 곱했을 때 60, 즉 나누어지는 수 60이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계산이 맞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였네요. 몇십 몇으로 나눠보았죠? 12는 몇십 몇이니까 이렇게 몇십 몇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셈을 해결할 수 있구나. 감 잡았을 거예요. 역시나 그런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생기는 경우도 만나볼 수 있겠죠. 그래서 186 나누기 27을 계산해 볼게요.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몇이군요. 그렇다면 186 나누기 27의 몫이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186은 180에 가깝고 27은 30에 가까우니까 180을 35로 나눠보면 6이 되잖아요. 아마도 6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상한 것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86 나누기 27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27이 30에 가까우니까 5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27에 5를 곱하면 7, 5, 35, 2, 50, 135네요. 186에서 135를 빼보면 이때 51이 남아요. 그러면 이 51 안에는 27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27에다가 6을 곱해볼게요. 7, 6에 42, 2, 6, 12, 160이네요. 186에서 162를 빼니까 24. 이때 24는요. 27보다 작은 수죠. 그러니까 186 나누기 27의 몫은 6이고 나머지가 24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로로 계산해보면 나누기 기호 아래쪽에는 186, 왼쪽에 27, 몫을 6이라 표현했을 때 27에 6을 곱한 것은 162고 186에서 162를 빼면 24가 남는다. 세로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맞았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나누는 수 27에 목 6을 곱해주세요. 162. 그 162에 나머지 24를 더하면 186.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니까 이 계산은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몫은 한 자릿수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생기는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몇의 셈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특히 186 나누기 27이 요 186의 왼쪽 두 자릿수 18을 보세요. 이것이 나누는 수 27보다 작죠. 이럴 때는 몫이 한 자릿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살펴두어야겠어요. 그렇지만 나눗셈의 몫이 이렇게 딱 한 번에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10 나누기 12를 생각해 볼게요. 110 안에 12가 예를 들어서 8번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2에 8을 곱하면 96이죠. 빼주니까 14가 남죠. 이 나머지 14가 나누는 수 12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몫을 1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0을 12로 나누면 9가 된다. 12에 9를 곱해 108이고 빼니까 2가 남는구나. 나머지 2는 나누는 수 12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 셈이 바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봐요. 168을 24로 나누려고 합니다. 168 안에 24가 8번 들어간다 생각했나요? 24가 20에 가까우니까 8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24에 8을 곱하면 4, 8에 32, 2, 8에 16, 192가 되어서 168에서 192를 뺄 수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되죠. 이럴 때는 몫을 1 작게 만들어주세요. 168 나누기 24의 몫은 7이다. 4, 7에 28, 2, 7에 14. 어때요? 딱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처음에 몫을 예상하여 계산했을 때 계산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몫을 1 크게 또는 1 작게 하여서 바른 값을 구하면 되는 거랍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몇십으로 나누기와 몇십 몇으로 나누기를 배워봤어요. 나누어지는 수 안에 나누는 수가 몇 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고 곱셈을 활용하여 그 몫을 구하고 나머지까지 확인하세요.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값에 나머지를 더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배운 내용 익혀 나눗셈을 직접 해결해 보세요.